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요약집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나갈 차례죠. 20쪽입니다. 요약집 20페이지. 이제 개설 등록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개설 등록은 출제 비중이 약 2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등록의 요건, 등록의 절차, 결격 사유. 자, 그러면 1번이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중개업을 부수적으로 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하는 경우도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등록 파트로 들어왔는데 영업허가를 받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컨설팅이라든가 분양 대행만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에 여기에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 이때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인터넷상으로만 만약에 중개업을 한다. 그래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소를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유권 해석인데 타당한 걸로 일단 보이고, 등록의 성격이란 말 나와 있죠. 이건 출제를 잘 안 하지만 가볍게 한번 짚고 갑니다. 그럼 이 등록의 성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먼저 등록은 적법 요건이래요.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하고 중개업해야지만 중개업이 적법해지는 거예요. 그럼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 그러면 그 중개업은 이제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이라는 것은 위법했던 것을 적법한 것으로 바꿔주는 하나의 적법 요건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근데 적법 요건이란 말보다는요, 등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 요건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을 간의 거래를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A가 소개했다.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소개했다여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등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 요건이 아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등록은 기속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기속적 행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등록 요건에 적합했어요. 등록 신청 들어갔거든요. 그럼 적합하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되죠.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기속성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등록은 명령적 행정이 하나요. 그래서 이제 말은 등록이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허가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금지됐던 것을 풀어주는 해제의 의미가 있어요. 금지 해제를 우리는 허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허가가 바로 명령적 행정이 중에 하나예요. 중개업을 영위해도 좋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등록은 일신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 상속, 대여 다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다음에 등록은 갱신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은 영속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등록의 성격이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가서 등록 요건과 절차를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록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등록 기준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등록 기준에서는 법인의 등록 기준, 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자연인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법인으로 등록을 한다. 그럼 법인으로 등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법정 업무라는 게 있죠. 우리 법 제14조에서 정한 업무예요. 그래서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은 자본금이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이 돼요.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다음에 상법상 회사의 형태를 갖추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죠.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요건이고, 임원에 대한 요건이에요. 이 법인의 대표자예요.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인규사 되죠. 공인사 되고, 이 대표자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런 거 우리 조심하자 그랬어요. 제외를 하고 그 대표자인 이 공인인규사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입니다. 이들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규사일 것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법인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럼 나머지 참고사항인데, 상법상 회사라는 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가 있죠. 그러면 법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법상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 정도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고 그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형태로 중개법인을 설립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대표자를 빼고 이제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가 되고 3분의 2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자, 그다음에 이제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법인은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 교육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전체가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하셔야 되죠. 이때 이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면 면적 제한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라는 점, 그 점 주의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결격 사유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결격에 걸리지 않아야 될 자가 법인 자체도 결격에 안 걸려 있어야 되고 임원 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럼 그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요. 거기 그저 21쪽에 상법상 회사와 임원 사원이란 말 나와 있죠. 여기서 상법상 회사의 종류 말씀드렸고, 다음에 임원 사원이란 표현. 임원이란 표현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이들의 이사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감사도 임원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한책임회사는 그 집행임원이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자가 또 임원에 속하고요. 사원이란 표현은 합자나 한명회사로 중개법인을 간 거예요. 이때 무한책임사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한책임사원이 아니고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3번의 내용은 딱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15회 추가 때 3번의 내용은 주식회사는 이사 3명에 감사 1명을 필수적으로 둬야 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이었잖아요. 이때는 이사 1인만으로도 설립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근데 유한책임 합자회사는요, 최소한 1인 이상 확보하면 되고 한 명회사는 최소 2인 이상 확보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기억에 남길게. 이걸 이제 물어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상법상 회사 형태로 간다. 그럼 상법상 회사의 종류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개법인으로 갔을 때 중개법인이 자본금이 10억 이상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주식회사인데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이사 1인만으로 설립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상법상 회사 5개 중에 전부 다 1인으로 설립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표자 1명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한 명 회사 있죠. 한 명 회사는 무한책임 사용이 최소한 몇 명? 2명은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상법상 회사로 설립하는 거예요, 중개법인을. 그럼 이 임원 몇 명만 확보하면 된다고요? 1명. 단 한 명 회사는 몇 명? 2명. 근데 주식회사인데 자본금이 10억 이상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몇 명? 최소한 4명이 돼야죠. 이사 3명에 감사 1명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금이 10억 이상 되는 주식회사 거의 없을 거예요, 중개법인 중에. 그러니까 그냥 한 명으로 설립할 수 있다. 단 자본금이 10억 이상 되면 거꾸로 기억하는 거예요. 최소한 4명은 확보해야 된다. 이 정도고, 그럼 이제 여기 협동조합 있잖아요. 협동조합은 이사 3명에 감사 1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명이 돼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 못한다는 거 요 점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은 거기 설명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등록 신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갖췄잖아요. 그럼 이제 등록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변호사 공사획증이 없네요.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변호사일지라도 등록 기준을 적용을 받는다. 그 점 이해주시면 되고, 그럼 등록 신청 관련해서는요, 이거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공인사란 말 다음에 소공사 제외란 말 나와 있는데, 우리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공사 등록 신청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요? 이중속 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공사는 이중속 금지기 때문에 소공사직을 사임하지 않고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등록 신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직원할 시군 구청장이 하는 거죠. 등록관청이 하는 겁니다. 문제 없고요. 이때 서류를 제출하는데 등록 기준 증명서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의할 서류만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죠. 안 낸다는 거. 이 점 믿으시고, 그 다음에 또 법인입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것도 전자적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다음에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거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 이것도 직접 확인하죠.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내는 거 맞아요?
실무수료증 사본 내야 되고 보증관계증서 사본도 내야 되죠. 안 냅니까? 보증관계증서 사본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여기 반명한 저기 여권용 사진 제출하는 거 맞아요? 사진은 내야 됩니다. 이거 등록증에 붙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되고 내국인의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 내왔네요. 내국인은 안 내죠. 외국인의 경우만 제출하죠. 외국 법인은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더불어 국내 영업소 증명서를 더 내야 됩니다. 외국 법인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이거 수수료 내왔네요. 등록 신청할 때 내죠. 그래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예요. 그래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신청 들어갔어요. 이 신청과 관련한 사항이 이제 옆에 정리가 쭉 돼 있는데 나머지는 종별 변경이라든가 업무 정지, 휴업 기간 중에 폐업후 등록 여부 이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계속 갑니다. 그럼 등록 신청 들어가면 여기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럼 등록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등록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 등록 통지가 다름 아닌 등록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신청한 날로부터 등록 통지까지는 며칠이라고요? 7일.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 통지가 됐어요. 그러면 신청인은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 신고 들어가면 이후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이 교부가 되더라. 이게. 그런 다음에 등록증을 잘 보는 곳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점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절차상 문제. 요거 등록증 교부할 때는 보증 설정 사항만 확인하고 지체 없이 교부하는 거지 인장 등록 여부를 체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인장 등록은 언제서부터 할 수 있다?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업무를 개시 전까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반드시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줘야 된다. 다음 이거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등록증을 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다음 이 등록증이 나갔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공인인증사 협회에다가 통보해 줘야 되죠. 그럼 협회 통보 사항이 맞고요. 협회 통보는 누가 한다고요? 바로 등록관청이. 그럼 등록관청이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죠. 뭘 통보한다고 그랬어요? 등신이다. 등신. 등이 뭐라고요? 등록사항이에요. 그럼 등록증이 교부가 됐거나 등록을 취소했거나 업무정지 때렸다. 그럼 이때는 통보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 신고사항이죠 이거. 신고사항은 전부 다 협회 통보사항이에요. 그럼 분삼 설치 신고했거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했거나 휴업신고, 폐업신고, 기간 변경 신고를 했거나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했거나 그러면 이때는 모두 협회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등신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그럼 절차상 뭐 요 정도만 일단 주의를 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등록증의 뭐 재교부는 잘 아시고 거기 그저 25쪽에 특수법인 있죠. 찾았습니까? 요 특수법인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편이고 시험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특수법인은 아주 고맙게도 엄청 잘 묻습니다. 그러면 요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인데 요 특수법인은 대표적으로 기억할 게 지역농협동조합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역농협. 그럼 지역농협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죠. 그럼 지역농협은 중개업을 영위할 때 등록을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는다. 등록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 우리 법에 딱 세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바로 진하게 써 있는 부분이에요. 찾았습니까? 특수법인한테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인증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네요. 이 점 명심하시고 두 번째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분삼 설치할 수 있죠. 그럼 분삼 쓸 때 그 책임자는 공인인증사해야 한다는 요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점 두 번째고 다음에 지역농협입니다. 특수법인은 법인이니까 원칙적으로 보증을 얼마 이상 설정해야 돼요? 2억 이상. 원칙적으로 2억 이상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역농협은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으로 받았다. 지역농협은. 그래서 요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보증을 설정하면 된다. 그래서 이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 세 가지가 바로 이건데 고맙게도 엄청 잘 물어봅니다. 시험 볼 때마다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이제 등록 기준과 절차까지 다 봤고요. 여기까지 문제 확인해 볼까요? 문제가 몇 개 안 돼서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거의 다 풀 수가 있죠 지금. 이게
자, 그러면 41쪽입니다. 문제집. 깜짝 놀랐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이 내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몇 개 있대. 내가 원고를 우리 저자께 드린 적이 있는데 문제들이 내 문제들이 섞여 있더라고. 일단은 일부 수정을 한 것들도 있고. 자, 갑니다. 1번 문제. 다음은 공사업상 중개사무소 개설록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등록은 대인적 일신 전속적 성질로 인하여 상속이나 양도 대여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예. 2번 지문. 등록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효력 요건으로서 바로 X 나가야 되죠. 효력 요건이 아니죠. 적법 요건이에요.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결과로 체결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은 부인된다. 사법적 효력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적법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 정답됐고요. 3번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록은 명령적 행정위로서 상대적 금지 해제인 학문상 허가의 성질을 지닌다. 알아보시겠어요? 우리 말은 등록이라 했지만 실질이 이거 허가라고 그랬죠. 허가랍니다. 금지를 풀어주는 해제 의미를 띠고 있어요. 다음 4번님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기속적 성질을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알아보시겠죠? 5번님은 등록은 그 취소나 폐업, 사망, 해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되는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맞아요? 예. 참고하시고. 자, 그럼 2번 문제 절차 문제가 나왔거든요. 지금 개설 등록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가는 것을 했는데 이 절차 문제는 일단 출제가 되면요 난이도 상입니다. 무조건 난이도 상인데 절차 문제가 우리 과목에 출제한 적이 마지막 출제가 15회 때였어요. 정보망 운영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맞는 걸 골라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 출제였고 절차 문제는 일단 출제가 되면 부딪히면 체크하고 통과. 왜 그러냐면 절차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답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엄청 당황하거든. 풀 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이제 체크하고 통과하는데 돌아와서 그럼 풀어야 되죠. 돌아와서 이제 푸는데 그때 푸는 요령만 일러드리겠습니다. 절차 문제는요 보기를 슬쩍 보고 지문을 보고 푸는 거예요. 지문을 보고. 그러면 지문을 보고 푼다고 그랬는데 지문 5개가 쭉 나열돼 있죠. 출발점을 먼저 비교하는 거예요. 출발점을. 지금 출발을 봤을 때 1번이 기역으로 출발했고 2, 3번은 니은이고 4번은 미음으로 출발했죠. 그럼 기역, 니은, 미음 중에 누가 제일 먼저인가를 따져봐야 되죠. 그럼 기역은 구비서류 준비고 지금 니은은 등록 신청이고 그 다음 미음은 자격증 취득 실무교육 이수가 맞죠.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겠어요? 자격부터 따야 되죠. 그러면 1, 2, 3번 탈락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1, 2, 3번 탈락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비교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두 번째를 어디를 봐야 되냐면 꼴찌를 비교하는 거예요. 남은 거에서 꼴찌. 그것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꼴찌부터. 그럼 다행히 꼴찌가 지금 둘이 차이가 있죠. 4, 5번이. 지금 꼴찌가 4번은 이응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비읍이에요. 이 두 개만 갖고 누가 뒤냐를 따져야 되죠. 누가 뒤냐를. 그러면 지금 이응은 등록 기준 확인이고 다음 비읍은 업무 계시죠? 뭐가 누가 뒤겠어요? 당연히 업무 계시죠. 정답 몇 번? 5번. 절차 문제 푸는 요령 아셨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 문제는 절대적으로 지문을 보고 풀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절차를 출제자가 중간에 빼먹고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록 요건 갖추어 신청 들어가고 검토하고 등록 통지하고 보증 설정 확인하고 등록증 나오고 이렇게 기억했는데 중간을 출제자가 빼먹고 내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보기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엄청 당황해요.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지워나가면 된다. 아셨죠? 그럼 꼴찌를 비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이제 하나로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비교할 게 뭐예요? 이제 세 번째로 비교할 게 두 번째 거. 둘이 누가 먼저냐를 따지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계속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절차 문제 푸는 요령만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15회가 마지막 출제였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본론으로 내려가죠.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특수법인을 제외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시험에서 법인의 등록 기준을 물으면서 이 괄호 속에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법인의 등록,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을 풀어야 됩니다. 다시, 만약에 법인의 등록 기준을 물었는데 괄호 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뭘로 풀라고요?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푸는 거예요. 자, 갑니다. 1번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라고 그랬고 협동조합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맞아요? 예, 그래서 중개법인은 무조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다음 2번. 상법상 회사의 경우 2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을 설정할 것. 잘 모르겠고. 3번 질문.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맞아요? 그럼 5고. 4번 법인이 중개업 및 경업 제한에 위반되지 않은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역시 5고. 다음에 5번 건축물 대장,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맞아요? 예, 그래서 5입니다. 그럼 지금 2번이 알딸딸하게 했는데 2번이 또 분명히 맞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지문이 다 맞았거나 다 틀렸거나 그러면 뭘 보시라고요? 문제를 보라. 그럼 등록 기준을 물었죠. 그럼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래 제 특강 자료에 있는 문제였죠, 이거. 근데 도둑 맞았습니다. 지금 도둑 맞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자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특강 자료에 있는 문제를 문제집이 실어버렸으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려다가 그냥 냅뒀어요. 이거 어쨌든 제가 이거 정규 강의할 때도 연습시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기억나요?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시험에서 이 정도 수준을 내버리면 이건 죽었다고 복창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2번 정답이었어요. 2번. 자, 그럼 4번 문제 넘어갑니다. 개설 등록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옳은 것. 그럼 이제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 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OX. X. 어디가 틀렸어요? 신청 후가 틀렸어요. 거기 밑줄 긋고 X 나가는 거죠.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 틀렸고 2번 질문. 등록관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장이다. 주소지 떴네요. 그럼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신청인의 주소지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중개사무소 소지지 시군구청장이다. 다음 3번 질문.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4일 이내 개업공사의 종별에 따라 X 나가야 되죠. 며칠? 7일 이내 개업공사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7일이고요. 다음에 4번입니다.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7일 내에 교부해야 한다. 등록증을 7일 내에 주라고 그랬죠. OX, X.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이죠, 이것도. 통지를 7일 내에 하라고 그랬지 등록증을 7일 내에 주라는 얘기는 없다. 그래 틀렸고. 다음 5번 지문. 중개사무소 개설 놓고 3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맞습니까? 등록 통지가 됐는데 만약에 30일 내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이런 업무 개시 시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3개월 내는 반드시 업무를 개시한다 라고 해도 X예요. 3개월 내 업무 개시하기 싫으면 휴업 신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질문 O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상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죠. 자, 5번 문제. 역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2018년 10월에 폐업 신고를 한 후 2019년 7월에 다시 등록을 신청코자 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OX.
X. 이거 피업 신고한 다음에 1년 내 재등록 시에는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더라. 다음에 실무교육은 실무수습으로 대신할 수 있다.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실무교육은 실무수습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요 규정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게 실무수습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다음 2번 지문.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관할 시군 구청장 모두가 등록관청이 된다. OX. X죠. 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 되는 거죠. 예, 그자가 바로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지문이 조금 애매했어요. 예, 명쾌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취지로 봤을 때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예, 그래서 2번 지문 틀린 걸로 정리합니다. 다음 3번. 소속공사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OX. X.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이거 맞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소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님은 틀렸고 잘 물어봐요 요즘 이거. 소공사 등록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래서 3번님은 틀렸고 4번. 등록 처분이 있더라도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업무를 개시하셨다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 OX. X. 등록 통지가 되면은 등록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럼 개설록이 된 것이므로 이 이후에 중개업을 영위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시 틀렸고요. 다음 5번 지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휴업기간 중에 폐업하고 다시 등록이 가능하나. 맞아요?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입니다. 휴업기간 중에 폐업 신고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기간 지나기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은 가능하지만 그 기간 중에 다시 등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5번 지문 정답이었습니다. 전에는 잘 물어봤는데 이 부분을 요즘은 잘 안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결격사유 쪽에서 물어보거든요. 우리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죠. 영업정지 4개월 먹었어요. 근데 이 기간 중에 폐업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기간 중에는 재등록 안 된다고 그랬죠. 왜요? 결격이니까. 업무정지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이거 결격이죠. 그러니까 결격적으로 넘어갔어요. 5번 지문이.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6번 문제로 나갑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록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1번.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라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에는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 자, 우리는 사무소 확보할 때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해야 되죠.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사용검사 또는 준공 이게 떨어진 거예요.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하다면 여기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더라.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습니다.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았다.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하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기 전이라도 이때는 중개사무소를 여기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왜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 첨부하게 돼 있죠. 서류 내면서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된다. 니들이 게을러서. 맞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사용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내가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고, 맞았고 정답이었습니다.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뭐예요? 이게 특수법인이요. 한 문장으로 읽어야 되죠. 그럼 특수법인이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공사문명상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갖출 필요는 없다. 다음 4번 질문. 인장 등록이나 보증 설정 신고는 등록 신청 시 같이 할 수 있다. OX. X. 자, 인장 등록은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보증 설정 때문에 틀렸죠. 이거는. 보증 설정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아예 내고 싶어도 보증 설정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랬죠.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 틀렸고. 5번. 중개인이 폐업한 경우 1년 이내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거기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다음에 중개인으로서 그 말을 넣으세요.
중개인이 피업한 경우 1년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중개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틀렸죠? 틀렸어요.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죠. 중개인은 폐업하면 다시는 중개인으로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중개인이 폐업을 하면 다시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X. 보존금문 되죠? 보존금문 됩니다. 그래서 일단 5번 질문 틀린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개인으로 다시 등록할 수 없어요. 이거. 자, 그래서 이때 그러면 중개인은 1년 내에 다시 등록 신청한다면 중개인으로 등록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다시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등록 신청서 서식에 기억나세요?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있죠? 이제 다 잊어버렸죠?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여기에 같이 돼 있는 게 인장등록 신고서 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체크하고 여기 마지막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인장등록이 등록 신청과 같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등록 신청 서식상에 중간쯤에요 종별란이 있어요. 개공에 종별을 표시하는 란이 있거든요. 요 란에 공인중개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있겠죠. 여기 등록 신청서 서식상에는 중개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중개인으로 등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등록 신청서 서식상 개업공사 종별에는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있다. 맞죠? 근데 등록증 서식에는 중개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록증 서식에는 중개인이 있어요. 종별란에. 이거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19회 때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서 서식상 개업공사 종별란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있어요. 이거는 중개인으로 등록 신청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7번 문제 넘어가죠. 역시 특 A.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봐야지. 특 A가 뭔가. 자, 구비 서류 가지고 지금 물었는데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공사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맞아요?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사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번 질문 법인의 경우 사원 임원 전원은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다만 폐업 신고 1년 내 임원으로 간다. 받을 필요 없죠. 그럼 그때는 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사본을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에 제출함이 원칙이에요. 이게 실무수습으로 대신할 수도 있고요. 다음 3번입니다. 법인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인등기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OX, X. 우리 과목에서 법인등기상 증명서 내는 경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3번님은 틀렸고 정답이었어요. 4번님은 건축물 대장이전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라 함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으로 반드시 계약공사 본인 명의로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맞죠? 다음에 5번 질문. 외국인의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그럼 내는 서류. 외국인은 결격 미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해서 첨부하게 돼 있는데 이때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확인서 내면 되죠. 필리핀 사람이 등록 신청한다. 그러면 필리핀 정부가 발행한 확인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걸 못 낸다. 또는이죠. 이걸 못 낸다면 이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 공직인 앞에서 진술한다고 그랬죠. 나는 대한민국 공사법에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술을 하고 그 진술서를 공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공증받은 진술서로서 이거 그대로 내면 안 되죠. 필리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갔다 와야 되죠.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서 그 영사가 확인한 서류 이걸 내거나 공증받은 진술로서 영사가 확인한 서류 이걸 내거나 이걸 못 낸다면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라는 게 있죠. 이게 국제조약이라고 하는데 세계 100여 개국가 가입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여기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아포스티유 확인서 내면 된다고 그랬죠. 아포스티유 확인서 이걸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외국 법인의 경우는 국내 영업소 증명서를 더 내야 됩니다. 외국 법인은.
자, 그래서 외국인만 결격 미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넘어가죠. 8번 문제 넘어갑니다. 이 문제도 제 문제인데 제가 날린 문제인데 저는 더 이상 이제 이 문제를 포기한 문제인데 실려 있어가지고 내가 속으로 껄껄껄하고 웃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공사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기업공사 갑이 자격증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대전광역시장이에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노고라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러면 지금 사무소 개설노고를 흥덕구에서 했죠. 그럼 등록관청은 흥덕구청장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전광역시장 동그라미 쳐놓고 흥덕구청 동그라미 쳐놓고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조례 가지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례를 워낙 어려워하기 때문에. 1번입니다. 갑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를 납부하지 않았다. 맞아요? 그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을 때는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응시원서 낼 때 우리 수수료 이미 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2번 질문. 갑이 공사증을 분실하여 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에는 충북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였다. 충북조례가 아니고 대전광역시 조례해야 되죠. 재교부 신청할 때 자격증 재교부니까. 맞습니까? 대전광역시 조례에 따른 수를 납부해야 되죠. 자, 그래서 2번 정답 됐고요. 3번입니다. 갑이 중개사무소 개설록 신청 시 청주시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였다. 맞아요? 지금 청주시 흥덕구에 사무소를 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임에도 불구하고 구를 둔 지역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충청도에는 2개가 있어요. 청주하고 천안시가 구가 있어요. 그러면 청주시 흥덕구에 사무소를 뒀다. 그럼 등록관청은 분명히 우리는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야가 등록관청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다 아니다. 지자체가 아니에요. 행정구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걸 비자치구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서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예요. 여기는 자치구가 맞아요? 자치구가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구죠.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 구를 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일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구들은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등록신청 수료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청주시니까 청주시 조례에 따른 등록신청 수를 내는 거지 흥덕구 조례가 아니다. 자, 그래서 청주시 조례에 따른 수를 납부했습니다. 맞고요. 4번 갑이 등록증이 훼손되어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에는 등록증 훼손이죠 지금. 그럼 등록증 재교부 신청합니다. 이때는 청주시 조례에 따라 수를 납부하였다. 맞습니까? 그러죠. 청주시 조례죠. 다음 5번 질문. 갑이 대전광역시 소재 주택매매를 중개한 경우, 자, 갑이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소재 주택의 매매를 소개했죠. 그럼 이때는 충북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았다. 중개보수,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사무소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충청북도 조례죠. 저 같으면 이거 청주시 조례로 냅니다. 제 문제는 원래 이거 틀린 것, 옳은 것 찾아라 문제였어요. 옳은 것 찾아라. 그럼 중개보수니까 충북조례가 맞아요? 시도조례니까 맞아요? 청주시 조례 아니죠? 뭔 말인지 되시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니까 시도조례이므로 충북조례가 맞는 거지 청주시 조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참고하세요. 다음 9번 문제 내려가죠. 이제 다음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특수법인을 알아봤어야 됩니다. 1번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교원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필요가 없다. 맞아요? 등록기준 배제한다고 그랬죠. 그럼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필요도 없고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 교원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필요도 없습니다. 2번 질문. 업무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중개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일정 제한이 있다. 자, 우리 특수법인이 4개가 있거든요. 2번 지문 이거 이제 내가 쓰던 지문인데 나는 이런 지문 포기했지. 더 이상 이제 안 쓰는데. 우리 지역 농협이 있고 산림조합이 있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죠. 이게 특수법인이에요. 이게 특수법인인데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죠. 그다음에 요 산림조합은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매매대차 중개할 수 있어요.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장용지라든가 공장 건축물 중개할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여기는 법인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할 수 있죠. 그러면 이들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중상물 전체를 제한 없이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업무지역 제한은 일단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업무지역에 대한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중개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일정 제한이 있다. 알아보시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님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하지만 지역협동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아요? 예. 그러면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만이 유일하게 등록을 해야 하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죠. 지금 여기는 나머지 3개의 법인은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얘네들 설립 근거가 되는 법에서 직접 등록 안 해도 좋다고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등록 안 해도 돼요.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맞고요. 4번입니다. 지역협동조합이 보증금액 1,0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증금액이 2억 원 이상이다. 맞아요? 예, 그래서 지역협동조합은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증 설정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증금 2억 이상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 지역협동조합은 등록은 요구하지 않지만 업무 개시전까지 보증 설정 신고는 들어가는 거 맞아요? 보증 설정 신고는 들어가야 되죠. 이게 원칙이다. 다만 직접 보증관에서 통보해버리면 신고를 역시 생략할 수 있을 건데 이게 들어가야지만 등록증을 주겠죠. 보증 설정 신고가 이제 들어가면. 자, 그럼 5번입니다. 특수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지에 관할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OX, X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공사도 두지 않아도 된다. 후단은 맞았죠. 근데 앞쪽이 틀렸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 분사무소 설치할 때 기본 요건이 주된 사무소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없고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해 둘 수 없다 그랬죠. 다음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에 한다. 이게 기본 요건 3가지가 이거거든요. 이때 우리 특수법인에게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2개의 요건은 적용하는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적용하는 걸로. 그러면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설치할 때 주된 사무소가 아닌 시군구에는 둘 수가 없어요.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얘네들한테 특별한 특례를 둘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적용되는 걸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둬야 한다라고 이제 출제를 했으면 문제 완성도가 확 이제 올라갔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요.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이거.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게 바로 특수법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등록관청은 개업공사의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보증 설정 사항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 포인트가 등록관청 보증 설정 확인 후 지체 없이 교부. 이걸 갖다가 치사하게 말해요. 시도지사는 또는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바꿔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여기에 가 있죠? 국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기출에서 그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 이거. 자, 그럼 2번 질문.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게시가 나오면 원본 사본을 꼭 가린다. 이거. 다음 3번. 등록관청은 휴업 중인 개업공사로부터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등록관청이 휴업기간 중인 개업공사로부터 업무 재개 신고를 받았어요. 등록증 즉시 반환하게 돼 있죠. 다음 4번님은 개업공사가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OX, X. 등록 취소 시에는 7일 내증 반납하는 거 맞죠? 근데 업무정지 처분 시에는 반납 규정이 없다. 그럼 7일 내 취소 시에 증 반납 안 하면 제재가 어떻게 되나요? 100과 증 미반납 100만 원과 틀어져. 그래서 정지 처분 시에는 반납 규정이 없다는 거. 자, 그래서 4번님은 틀렸고 5번님은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및 휴폐업 신고하는 경우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맞아요?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등사 첨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들어갈 때는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와야 되죠. 다음에 휴폐업 신고 들어갈 때도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반납하게 돼 있어요. 이거.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참고인데요. 이 24회 때 25회 때 이거 갖고 장난을 많이 쳤는데 등록증이냐 자격증이냐 한 번쯤 등록증 자격증이 뜨게 되면 체크하면서 읽으세요. 등록증 자격증을 바꿔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등록증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OX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4회 때 등록증 자격증을 3번이나 바꿔냈어요. 설마 등록증 자격증을 바꿔낼까? 이제 체크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등록증 자격증 나오면 한 번쯤 체크하고 가세요. 이거 등록증을 대여했는데 무슨 자격 취소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는 안 보인다니까. 집에 와서 보면 보여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긴장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11번 내려갑니다. 등록증 재교부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인상개업공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에 종전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맞나요? 너무 길어서 잘 모르겠다고? 아니, 우리 중개인이 공사자격을 취득했어요.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인상개업으로 계속 업무를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종전에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잖아요. 종전에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라고 그랬죠. 지금 변경사항 증명서류가 뭐가 있을까? 자격증사본이겠죠. 근데 자격증사본은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직접 확인하니까. 이거. 그래서 어쨌든 뒤에 부분을 날려버렸으면 문제 지문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좋아요. 그래서 등록증 재교부 신청한다는 거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냥 맞는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관할구역 안에서라면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재교부 신청하면 된다. 종전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 실무교육은 다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2번 질문.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재교부하거나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OX, X.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했어요. 반드시 등록증 재교부해 줘야 되죠. 반드시 재교부해야 됩니다. 변경사항 기재 교부할 수 없다. 그 부분이 틀렸어요. 변경 기재 교부 불가. 자,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 정답이었습니다. 3번.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으로 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에 종전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상호를 만약에 호박으로 했는데 호박이 내 사주와 안 맞다. 딸기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거 종전 등록증 첨부해야 되죠. 예. 그래서 기재사항 변경 재교부 신청 시에는 원칙제로 종전 등록증을 첨부하게 돼 있다. 다음 4번 질문.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를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시군구예요, 시도예요? 시군구 조례죠. 그럼 4번 지문 있잖아요. 지문에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면 OX, O라고 하셔야 되죠. 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해도 O.
근데 시도 조례에 따른 수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면 X예요. 등록증이니까. 자, 그래서 4번 질문 맞고요. 5번입니다.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실무교수로증 4번이죠. 실무교수로증 들어가야 되죠. 다음에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증 재규비 신청하면 된다. 이 법인의 대표자가 만약에 사망했잖아요. 이거 등록의 실효 사유 아니죠. 등록증 재규비 신청 사유죠. 이거 신규 등록 사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 대표자의 변경은 등록증 재규비 신청 사유지 신규 등록 사유도 아니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등록의 실효 사유도 아닙니다. 대표자의 사망은. 그래서 이때는 신임 대표자의 실무교수증과 그 다음에 등록증을 첨부하면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2번 종별 변경 문제가 실려 있네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출연한다. 맞아요. 원칙. 개공이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한다. 등록 신청서 다시 내는 게 원칙이죠. 이게 대원칙. 이게 2번 이의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해야 한다. 맞아요. 종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등록증 이거 첨부해야 됩니다. 다음 3번님은 공인인사개업공사가 대표자가 되어 법인인 개업공사로 종별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수료 후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인인사인 개공이 법인인 개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경우는 실무교육 다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종별 변경의 경우는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정답이었고요. 4번 법 부칙 제6조 제2항 규정된 개업공사 이자가 누구예요? 중개인입니다. 중개인이 공사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인사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증 재규비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규부를 신청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중개인의 예외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5번 법부칙 제6조 제2항 규정된 개업공사가 공인인사개업공사로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다시 출해야 한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면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한다. 공인인사개공으로 이때는 재규비 신청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분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가서 공인인사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는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5번 지문이 그 얘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 종별 변경은 개인적으로 안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시험에서 지문 하나 정도로 물어봤죠. 종별 변경할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하네요. 첨부하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중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공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몇 개인가 그랬는데 자, OX로 갑니다. 통보하는 거 O, 아닌 거 X. 등신으로 암기하고 있는데 지금 기억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사항 O 통보해야 되죠. 중기업의 휴업 신고사항 신고죠. O 분삼 설치 신고사항 O 중개사무소 예전 신고사항도 O 신고니까. 그러나 자격증지 처분사항은 X. 이건 시도이사가 하는 거죠. 다음에 보증설정 신고사항은 X죠. 자, 여기 보증설정 신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신고사항은 통보하는 거 맞다고 그랬죠. 등신 그랬으니까. 근데 보증설정 신고를 협회에다 통보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증설정을 주로 뭘로 들어가요? 협회. 그러니까 보증설정 신고사항은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증설정 신고는 제외고요. X. 등록 취소 처분사항 O 통보해야 되죠. 다음에 인양 등록사항 X 통보할 일이 없습니다. 고용인 고용신고사항 O 종료신고도 통보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개? 6개였습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다행히 옮겨 적을 때 6번에 찍을 일은 없으니까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쉬었다 하죠.